안녕하세요. 아루바 SE 나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는 렛츠 인크립트의 무료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클리어패스의 12PM에 HTTPS 서버의 인증서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클리어패스에 설치할 수 있는 인증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리어패스의 폴리시 매니저는 사설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고 공인 인증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루바에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의 특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서 각각 알맞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설 인증서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안전한 통신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라디우스 서비스인데 802.1s 인증과 같이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담당을 하는 라디우스 서비스는 주로 사내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요청하는 단말과 그리고 인증을 처리하는 라디우스 서버인 클리어패스 간의 그런 서로 간의 상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TLS 인증서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설 인증서는 주로 조직 내부의 사설 인증기관 또는 영어로 Certificate Authority라고 하는 그런 인증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는데 클리어패스의 온보드 서비스도 사설 인증기관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설 인증기관이 단말과 서버 각각의 자체적으로 TLS 인증서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사설 인증서를 사용을 하면 운영자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받고 또 배포하고 갱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증서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인 인증서처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설 인증서는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이 사설 인증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이트에서 인증이 필요한 모든 단말에 대해서 루트 CA를 등록을 해줘야 하는 그런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윈도우 PC에 설치된 모든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루트 인증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트 인증서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공인된 인증기관의 루트 인증서들인데 만약에 TLS 인증 때문에 사설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사설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루트 인증서도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TLS 인증이 필요한 모든 단말이 만약에 그 사이트에서 100대라면 100대의 단말 모두의 사설 인증기관의 루트 인증서를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기 전에 단말의 인증서 호환성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갤럭시 단말의 경우에는 사설 인증서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토프라고 해서 사용자가 최초에 수락을 하기만 하면 사설 인증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일부 다른 제조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단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반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사용자와 통신을 할 때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HTTPS 서비스가 있는데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이때 나는 공인된 기관에서 신뢰하는 웹서버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예시로 클리어패스는 노드끼리 클러스터링을 할 때 HTTPS 통신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게스트 유저들이 사용하는 캡티브 포탈도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HTTPS를 위해서라면 사설 인증서가 아니라 공인 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글로벌하게 공인된 그런 인증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또는 해외에 여러 가지 그런 유료 SSL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증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의 장점을 좀 얘기해보자면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이기 때문에 단말마다 루트 인증서를 따로 설치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고 또 웹상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증서를 발급받고 또 갱신할 때마다 항상 구매를 해줘야 되고 유효기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라디우스 서비스 같은 내부 서비스는 사내에서 모든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설 인증서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HTTPS 서비스처럼 외부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고, 오늘 데모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렛츠 인크립트의 무료 SSL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클리어패스의 HTTPS 서비스 용도로 서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그러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랩의 구성도는 굉장히 간단한데,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공인 IP를 갖고 있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 IP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홈랩에서 먼저 진행을 했고, 그 홈랩에 있는 IP 타임에다가 공인 IP를 할당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인증서 발급을 진행할 우분투 서버를 VM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ESXi 서버도 하나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패스는 저희 리소스가 많은 SE 랩에 설치를 해두었고, 그 작업 과정을 본다면은 먼저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certbo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우분투 서버를 먼저 설치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두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 이 작업은 데모를 진행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certbot를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그 발급받은 인증서를 클리어패스에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VM을 설치할 때 필요한 ISO 파일을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저는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시고 난 후에 ESXi 서버에 접속을 해서 먼저 ISO 파일을 저는 스토리지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우분투는 뭐 어떤 버전을 사용을 하든 상관이 없고요. 저는 22.04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VM을 올리시면 됩니다. 램이나 하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인증서를 발급받을 용도로만 이 우분투 서버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까 업로드해둔 ISO 파일까지 지정을 해서 VM을 설치를 했고,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빠르게 재생을 했습니다. 처음 부분은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되고, 저는 최선의 버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IP도 그냥 IP 타임에서 DHCP로 받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IP 할당 받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냥 스토리지를 최대한으로, 파티션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어드민 계정과 호스트 네임 설정하고, 그리고 오픈 SSH를 인스톨 하겠다는 그 화면까지 설정을 하시고 설치를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디폴트로 두고 저는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설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SSH로 접속을 해서 이 보이시는 명령어들을 차례차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화벽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진X라고 하는 웹서버를 우분투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 화면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80과 443을 오픈하겠다, 얼라우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렛츠 인크립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X 서비스는 그냥 내려두고, 제가 이렇게 서트보트를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뜨는 화면입니다. 이 에러가 뜨는 화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렛츠 인크립트는 도메인 소유자가 실제로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요 아크메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챌린지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포트 80 또는 443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트 80을 통해서 이러한 챌린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이다 라는 로그가 뜬 것입니다. IP타임에 제가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분투 서버에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해둔 겁니다. 포트 80과 그리고 443에 대해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두었고 그리고 이렇게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둔 걸 통해서 렛츠 엔크립트가 이런 챌린지 파일에 접근을 해서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 도메인 주소가 웹서버의 공인 IP 주소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 호스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krselab.com 앞에 붙을 랩 cppm에 대해서 제 홈랩에 있는 공인 IP를 DNS-A 레코드로 등록을 시켜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업까지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입력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로에 어떠한 인증서 파일과 그리고 키 파일이 저장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인증서들의 실제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렛츠 인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매번 수동으로 갱신해줘야 되는데 렛츠 인크립트의 서트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인증서들을 자동으로 갱신을 시켜주는 것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요 인증서들을 확인해 보시면 자동으로 갱신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체인이라고 하는 PEM 파일과 그리고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PEM 파일까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입력하고 있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경로로 이 파일들을 먼저 복사 붙여넣기를 한 후 그 파일들에 대해서 권한을 먼저 변경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 풀체인과 프라이빗 키 두 개가 복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 파일들에 대해서 권한을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들은 실제로 이제 클리어패스에서 설치를 할 때는 P12라고 하는 PKCS12 파일 형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통해서 PEM 파일에서 P12, P12 파일로 변환을 한 거고요. OpenSS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fullchain.p12, fullchain.pem 그리고 privatekey.pem 파일까지 발급을 받았고 그리고 요 privatekey 언더바 enc라고 하는 파일은 AES256 암호화 시킨 거 프라이빗 키 파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변환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파일들을 지금 현재 이 로컬 PC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분투 서버에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맥북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scp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들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파일을 발급받아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사용을 해서 클리어패스에 HTTPS 인증서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패스 접속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HTTPS ECC와 HTTPS RSA 서버가 사설 인증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 사인드 서티피케이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 PKCS12 파일 형식으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에러가 뜨는데 이 에러가 뭐냐면 렛츠 인크립트의 루트
인증서가 이 클리어패스 인증서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렛츠 인크립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루트 CA를 다운을 받아서 요 클리어패스의 인증서 저장소에 저장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어더스 용도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렛츠 인크립트의 루트 CA가 루트 CA 인증서가 등록이 되었고, 그러면 다시 한번 HTTPS RSA 인증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그래서 fullchain.p12 파일을 등록을 한 거고,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부 DNS 서버에 들어가서 요 랩 CPPM 도메인 주소와 요 클리어패스의 IP 어드레스를 매핑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패스에 돌아와서 HTTPS ECC는 disable을 해두고요. HTTPS RSA 방식만 인입을 해놓고 여기 도메인 주소로 다시 접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자물쇠로 잠겨진 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서티피케이트 내용까지 확인해 보면은 렛츠 인크립트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안이 되고 있다, 보호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